안녕하십니까, 원로TV입니다. 오늘은 신라 화랑들이 훈련을 하였던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를 반겨주는 꽃이 그 유명한 화랑도 관창과 정원자 무용의 전설이 있는 각시붓꽃이 저를 반겨줍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카톡이나 밴드를 공유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꽃은 각시붓꽃인데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꽃말이 재미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신비한 사람, 존경, 기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각시붓꽃은 관창이 죽은 자리 옆에 무용의 무덤에 각시처럼 자라고 있다고 해서 각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설이 있고, 붓꽃이란 꽃몽오리가 붓의 모양과 비슷해서 각시붓꽃이라고 한답니다. 이 각시붓꽃은 분재용, 조경용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꽃입니다. 뿌리는 약재로 사용하는데 소화를 도와주고 타박상에 의해서 피부 속에 맺힌 피를 풀어주며 종기를 없애고, 타박상에는 생접을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또 반겨주는 한 여인이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아주 요염한 잣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아주 멋있죠.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보시는 이 어린 식물은 백선입니다. 백선은 일명 봉황삼, 봉삼 등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5, 6월에 흰꽃이 피고 향기가 아주 강합니다. 꽃향기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독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약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뿌리인데 뿌리 속 심이 있습니다. 심을 제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술로 담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술은 피부 질환에 사용하시고 드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럽에서는 옛날에 낙태약으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백선을 사용할 때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백선입니다. 잘 보시고 피부 질환에 좋은 약이니까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꼭두선이입니다. 꼭두선이가 최근에 화제가 된 약초입니다. 어떤 분이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여 발단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변론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일본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영상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발암물질과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영상에서 어린 꼭두선이 순을 드셔도 된다는 영상이 나가고 난 후에 또 다른 분이 암 발생과 독약이 있다는 영상이 올라와서 이에 대한 약간의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것은 꼭두선의 뿌리인데 뿌리에서 염색 원료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식품 원료로 사용할 때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두선이의 어린 순이나 뿌리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 순을 먹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일본 증거 자료에 대한 내용은 맨 뒤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본 위키 대사전을 검색한 자료입니다. 번역에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있으면 잘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식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산자구입니다. 산자구는 무릇과 비슷한 식물로 금등용, 까치무릇, 물굿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구 바로 옆에 약간 푸른 기운이 있는 것은 현오색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자구는 비늘줄기에서 잎이 한 장 내지 두 장이 겹쳐서 납니다. 꽃은 보통 4, 5월에 흰색 꽃을 피고 지금 보시는 줄기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납니다. 그것이 산자구의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뿌리를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전분으로 해서 만들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뿌리 줄기를 광자고라고 하고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고 뭉친 것을 풀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오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오색은 다른 이름으로는 꽃갈꽃, 연호색이라고도 합니다. 이 식물은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현오색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보통 4월에 꽃이 피고 5월, 6월이 되면 꽃과 잎이 함께 마릅니다. 그때 바로 채취를 해야 하지 나중에는 잎이 마른 후에는 현오색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오색은 어혈을 제거하고 통증을 먹게 하는 천연 진통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밖에 생리통, 위통, 요통, 그리고 피를 잘 돌게 하고 막힌 기운과 어혈을 풀어주고 구토를 먹게 하고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뿌리는 둥근 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 식물은 원래 명칭은 연호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오색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옛날 중국에서는 황제의 이름자 가운데 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자가 들어가는 연호색을 현오색으로 고쳐 부르게 하여 현오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식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뭐 어떤 식물이 있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식물이 있습니다. 노루기입니다. 잎모양이 꼭 노루기를 닮았다고 해서 노루기라고 합니다. 생양명이 장이새신이라고도 하고 전국 각지의 숲속 응달에서 잘 자라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꽃은 보통 흰색, 분홍색, 청색으로 줄기 위로 한 송이만 올라오는데 아주 작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노루기의 꽃은 꽃이 피고 나면 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잎이 올라오고 나중에 꽃이 피는 것은 상사화입니다. 노루기와 상사화는 반대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루기는 뿌리에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 줄기 잎을 따서 살짝 데쳐서 우려낸 후에 양념을 하여 나물로 무쳐 먹습니다. 약재로는 뿌리를 함께 사용하는데 진통, 진해, 그리고 장염과 설사 등의 약으로 쓴다고 합니다. 다음은 꼭두선이에 대한 일본 자료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